안녕하세요. 구원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답변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질문은 달총이라는 분이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코뼈 골절로 인해서 코가 휘고 매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상담을 받았는데 전 제 코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매부리 부분이라 이 부분만 제거하고 휘어진 부분을 바로 교정하고 싶은데 여러 병원에서 코끝을 비중격으로 세우는 것을 권하시더라고요. 전 제 코끝이 마음에 들어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병원마다 코끝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매부리와 휘어진 코 수술 시 코끝 비중격 수술은 필수입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이 환자의 그 코를 직접 보지 않았으나 짐작은 갑니다. 일반적으로 콧등에 비해 코끝이 낮고 처진 모습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매부리 코, 흰 코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끝의 모양과 콧등의 라인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콧등의 매부리를 많이 깎아야 콧등과 코끝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코가 너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끝을 좀 올려주면 매부리를 덜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끝을 올리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또한 휜 코와 매부리 코가 있을 때는 콧등을 깎을 때 너무 많이 깎다 보면 콧등이 열리기 때문에 쐐기 이식으로 콧등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콧등이 넓고 콧날도 코끝도 두툼한 편이죠. 그래서 쐐기 이식을 통해서 콧대를 바로 잡고 매부리를 깎은 다음에 코끝을 함께 올려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콧등의 불룩한 부분이 매끈하면서도 코가 그렇게 낮아지는 느낌이 없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매부리코, 휜코 수술은 실리콘이나 보어텍스 또는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가 조직만으로 코 수술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몽구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원장님, 저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첫 수술로 절골, 매부리 깎고 콧대 실리콘 1.5mm, 그다음에 코끝은 비중격과 기온골 사용했는데요. 코 수술하고 오른쪽 코막힘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막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이런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제거만으로도 증상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능 수술을 동반해야 하나요? 성형 전에도 코뼈가 휘어 있었긴 하지만 절대 코가 막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숨 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형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 수술 후에 코막힘이 나타났을 때에는 가장 흔한 원인들을 들어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과정에서 내측 밸브나 외측 밸브 등 비밸브가 좁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비중격 연장 이식이 코의 입구를 막아서 숨쉬기가 불편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원인인가 하는 것은 코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벽이 우리가 비중격인데요. 비중격 연장 이식은 왼쪽에도 되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에 되기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왼쪽에 대해서 그려봤습니다. 비중격이 가운데에 있고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쪽에다 대면은 이쪽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죠. 또한 코끝이 이 연장 이식으로 인해서 길이와 높이를 늘리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이 연장 이식을 뒤로 미는 긴장도가 발생합니다. 그런 긴장이 발생하면 비중격 연장 이식이 대각선으로 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의 통로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심해지죠. 이것을 내시경으로 보면 이분은 콧대는 실리콘으로 하고 코끝은 비중격 연장 이식과 기온골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코막힘이 있었고 비주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내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내시경을 보니까 이게 오른쪽 콧구멍인데요. 비중격이 튀어나와 있고 외측 벽과 비중격 벽이 서로 만나서 콧구멍에 아주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콧구멍을 보니까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죠.
정면과 밑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코끝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비주도 기울고 콧구멍에 비대칭이 심하면서 오른쪽의 콧구멍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이 콧구멍의 대칭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비주가 정중앙으로 잘 돌아왔죠. 그래서 수술 후 우측 비강을 내시경을 보니까 수술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넓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중격 연장 이식이 콧구가 콧기둥을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콧구멍이 좁아져서 코막힘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 이식물을 제거하고 콧근 연골을 재배치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채윤님과 립씨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가진피나 인공진피로 수술 후 염증 발생 시에 제거가 많이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기증진피나 자가진피 사용하면 자기 피부처럼 도톰해진다고 하는데 제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콧대가 너무 커져 보이면 어떡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기증진피 수술 후에 다이어트로 10kg 이상 감량 시 흡수율이 엄청날까요? 자가진피는 다이어트하면 다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증진피도 사실 자가진피랑 비슷한 구조라 걱정되네요.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진피로 콧대를 올려줄 경우에 나중에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진피는 펑퍼짐하기 때문에 콧대가 너무 뭉툭해 보이거나 넓적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증진피와 자가진피 모두 다이어트로 인해서 코가 확 낮아지고 흡수율이 높아져서 콧대가 너무 낮아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증진피와 자가진피의 차이가 뭔지, 또 장단점이 뭔지, 또 실제로 수술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거가 어려운가요? 물론 실리콘에 비하면 제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피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과 융합이 돼서 박리하기가 더 까다롭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로 인해서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할까요? 진피의 흡수는 일반적으로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 이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흡수율이 바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가진피와 기증진피 어느 것이 좋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저는 일단 자가진피는 기증진피에 비해서 장점이 없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년 전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3차례의 수술을 받고 마지막에는 보형물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콧대는 자가진피, 코끝은 비연골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레온했을 당시의 코 모습인데요. 콧등이 이렇게 확 주저앉아 있고 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굴곡이 심했습니다. 코의 모양이 전혀 예쁘지 않고 흉만 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분은 30년 전에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한 다음에 코가 점점 들리는 그런 구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구축을 풀면서 코의 길이는 비연골로 늘려주고 콧대는 기증진피로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게 수술 후 약 8개월 된 모습인데요. 8개월 됐어도 콧등의 높이는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코의 길이도 길어진 그런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등의 모습이나 피부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증진피는 시간이 지나도 30% 내외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HY라는 분이 질문했는데요. 교수님 영상 잘 봤습니다. 자가진피를 이용하는 것과 기증진피를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인가요?
이 댓글에서 기증진피가 틀 역할을 하고 자가조직으로 대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중에는 기증진피가 없어지고 전부 자가조직으로 대체되나요? 다른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것은 맞지만 만성 거부 반응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장기이식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증진피는 적은 양의 조직만을 이식하는 것이라 이런 점이 해당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증진피를 5년 이상 장기간 이용했을 때 모양의 변화는 없나요? 네, 질문의 요지는 자가진피와 기증진피의 차이, 그리고 기증진피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증진피의 면역 거부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는 것과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볼륨이 많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과정,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cell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진피층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 임파구라든가 또는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우리 생체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콜라겐 섬유만 남게 됩니다. 콜라겐 섬유질에는 세포핵이 없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와 냉동을 동시에 하는 그런 리오필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수분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함으로써 볼륨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일렉트론 빔을 쏘여가지고 콜라겐 섬유를 좀 더 압축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볼륨을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19개월이 지난 후에 기증진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콜라겐 섬유질 안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섬유질 사이사이로 이런 세포핵이 보이게 됩니다. 즉, 내 살이 이 안으로 차고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증진피는 그 안에 어떠한 세포도 없고 섬유질만 있는 상태로 이용을 해서 틀 역할만 하고 우리 몸속에 넣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틀 안으로 세포가 자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에 의해서 코를 세운다든가 볼륨을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